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고전인물 북클럽에서 함께 읽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그동안 잘 몰랐던 세계 작가의 작품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낯선 세계에 대한 접속이라고 생각한다면 2025년에는 그 목적에 더 충실하게 작품들을 찾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작가 카밀로 호세 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을 읽었고, 나이지리아의 작가 시노 아체베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더 이상 평온은 없다, 신의 화살, 사바나의 개미 언덕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가즈오이시구로의 전작 읽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내지마, 남아있는 나날, 녹턴,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상백한 언덕 풍경,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읽었습니다. 스페인 작가 카밀로 호세 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내전 이후 작품입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 파괴가 가져오는 사람들 사이에 절망감이 팽배했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죽음이 반복되는 비극적인 작품은 그 자체가 독자들에게 충격으로 인한 사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3년간의 내전과 그 이후 연속해서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스페인 사람들의 피폐한 삶은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에 대해 호세셀라는 잔인하고 경악스러운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에 응답합니다. 전쟁은 도처에서 죽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중첩적으로 겪을 때 인간은 어떻게 저항하고 적응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소설은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일상의 기록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시보다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열되거나 인물의 심리가 독특하게 묘사되면 흔히 독자들은 거부감을 느끼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길게 펼쳐진 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설이 작가가 이미 삶에서 받은 어떤 충격이 누적되어 강렬한 감정으로 써내려간 것이라면 이 자체가 함축과 비유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시노 아체베의 소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거나 제국의 시선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야기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안에서 시작된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시노 아체베의 작품들은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문화적 토양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프리카 부족 문화의 풍성한 상징성과 제국 문명의 침투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와 더 이상 평화는 없다는 이어서 읽으면 더 좋은 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구성원 3대가 어떻게 제국주의에 의해 삶이 뒤틀리고 파괴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해 가는지, 외부인들이 얼마나 아프리카의 근대화를 섣불리 비난하는지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부족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오콩코와 제국의 문명인 기독교에 흡수되어 과거와 무조건적으로 단절하려는 시도를 한 오콩코의 아들 은우어웨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평화는 없다에서는 은우어의 아들 오비 오콩코가 주인공으로 아프리카 서사를 완전히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인물입니다. 자기 서사를 벗어나 완전히 서구화된 문명 구조 안에서 오비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보여줍니다. 신의 화살, 그리고 사바나의 개미 언덕을 이어서 읽었는데 시노 아체베의 작품들 안에는 나이지리아 구성원들의 삶이 뒤틀리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역사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비교해서 생각해볼 때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변화의 흐름을 떠올리게 되는 작품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의 작품들을 읽으며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지만 5살이 되던 해에 해양학자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 문학가라고 평가되기보다 현대 영미권 문학을 이끌어가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인이면서 영미권 문학을 이끌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는 어떤 작품을 쓰는 걸까라는 궁금증으로 읽은 그의 첫 책은 나를 보내지마입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세계에서 흔히 접하는 간병사 직업을 가진 인물로부터 평범하게 전개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기증자라던가 해일시험 출신이라던가 바깥 세상이라는 말들이 설명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SF 소설이라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SF 소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으로부터 친구들과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가즈오이시구로는 1954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시기와 장소는
상황은 그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사회 전체에 너무나 크게 남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5살 이후로 영국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도 그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이 지닌 제국주의의 면모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원폭 피해 국민으로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겪어왔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풀어야 할 복합적인 과제를 창백한 언덕 풍경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백한 언덕 풍경은 전쟁 후 일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미국에 의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후 항복했습니다. 사건으로 말하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당연히 이 역사적 사건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삶의 무늬를 남기게 됩니다. 문학은 어떤 사건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일상적인 모습을 담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삶은 단순하지 않고 일상의 구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가 작품을 전개하는 방식은 이러한 문학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사건의 핵심 사항이 직접적으로 묘사되거나 언급되지 않는데도 독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작가는 표현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삶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그날들은 그저 매일의 반복 같지만 일상에 영향을 준 거대 서사가 냄새처럼 깔려 있어서 인물들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읽기였습니다. 창백한 언덕 풍경의 서술자 에츠코는 영국에서 성인이 된 딸과 겪는 이야기와 자신이 일본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을 교차해서 말합니다. 일본에서 있을 때 이웃으로 있던 모녀 사치코와 마리코는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삶처럼 보였던 에츠코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국 이야기는 에츠코 자신의 삶이 어린 마리코와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치코의 삶과 결국 같은 운명을 통과해왔음을 독자들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사실 다르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서야 우리 일상을 다시 해석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작품 속 인물들에게 받은 충격을 삶을 재해석하는 힘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었구나 생각해봅니다. 작품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일본이 전범 국가가 되도록 했던 전쟁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서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문제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다룹니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문제적인 인물에 주목해서 보는 것이 적극적인 읽기라고 생각하는데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아예 작가가 문제적 인물의 사고를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적극적인 읽기가 저절로 된 셈이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마스지 오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성공한 화가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데 떳떳한 삶이었고 부끄러운 선택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이 섞여 있고 딸의 혼담이 계속 깨집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오노의 가족들이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할까봐 걱정합니다. 자신의 해석과 세계 해석이 어긋날 때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와 비슷한 설정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영국의 대저택 달링턴홀의 집사인 스티븐슨입니다. 달링턴홀에서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대표들이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던 기억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스티븐슨입니다. 그 기억을 더듬으며 위대한 집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고 스티븐슨이 자부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비공식 회담이 히틀러에게 이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됩니다. 이 역시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본의 아니게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통과한 경험이 이 세계를 파괴하는 데 기여했던 것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적 순간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븐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 없이 남아있는 하나를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작품을 꼽자면 저에게는 단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도 명확하지 않고 인물들의 관계는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의 욕망과 운명이 얽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정돈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품 내용은 전개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사람들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나로부터 도시의 모든 위태로운 문제들이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초대했습니다. 화자가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해결해달라고 찾아옵니다. 각자는 모두 스스로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엮여서 문제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갑니다.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으로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의 인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면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완전히 다른 타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는 서로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인간의 인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우리 스스로에게 납득 가능한 존재일까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각 면모들은 서로 부딪히고 어긋납니다. 그러니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여러 인물들은 한 인물 안에서 충돌하는 여러 측면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의 장소 이동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서 어쩌면 이 작품의 공간과 시간은 한 사람의 무의식을 나타낸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나를 돕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만회하려는 호텔 지배인 호프만과 자기 상처 안에 매몰되어 있는 인물인 브로치키는 나의 열등감과 자기 연민을 형상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외부의 요소들이 아닌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 연민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으니 이 작품의 환상적인 구조가 더 잘 와닿습니다. 녹턴은 가주오이식으로의 단편 5편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5작품 중에 한 작품의 제목인 녹턴을 책 전체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5작품이 인생의 전역에 해당하는 중장년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편들은 인물들의 일상에서의 구질구질함, 감정의 기복,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때론 씁쓸하게, 때로는 해학적으로, 가끔 우스꽝스럽게 그려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웃기고 무질서하게 연속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삶을 너무 진지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낯선 작가들의 낯선 세계의 이야기들을 낯선 방식으로 읽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나 익숙한 내용은 우리를 생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로지 낯선 것만이 지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낯선 시선을 갖기 위해서 꼭 새로운 이야기만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 그 충격이 더 강렬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도 새로운 이야기 읽기를 주저하지 않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내무라 흘러흘러 이연주였습니다.